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뭔가 이렇게 팔려고 할 때요. 많은 분들이 아마 트래픽 늘리는 거, 아니면 뭐 전환율 높이는 거, 여기에 많이 집중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문제의 핵심이 어쩌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퍼널 설계.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건데요. 오늘은 러셀 브런슨의 마케팅 설계자, 원제는 닷컴 시크릿이죠. 이 책 발췌본을 통해서요. 뭐 반짝이는 최신 기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검증된 전략, 또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어떻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좀 자동화하고 키울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사실 온라인 마케팅 정보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유행도 빠르고요. 근데 이 책은 딱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 고객이 우리를 처음 인지해서 결국 구매 버튼 누르기까지 그 전체 여정, 즉 퍼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게 사업 성패를 가른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단순 웹사이트 하나가 아니고요. 고객을 사로잡는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 퍼널의 구조, 또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심리 같은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들으시면서 이걸 내 비즈니스나 내 아이디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재밌으실 겁니다. 퍼널이요. 저도 처음엔 이게 좀 뭐랄까 약간 막연했어요. 깔때기처럼 점점 좁아진다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근데 저자는 우리가 흔히 겪는 문제들, 예를 들어 트래픽이 부족하다거나 뭐 전환율이 낮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네네. 사실은 그 근본 원인이 이 퍼널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딱 짚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잠재 고객을 그냥 웹사이트로 데려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딱 인지하고 이거 뭐지? 하고 관심을 갖고 결국엔 사야겠다. 이렇게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 전체 과정 있잖아요. 네, 그 여정 전체요. 네, 그 전체 여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오죠. 그 맥도날드 이야기요. 네네. 저도 봤어요. 맥도날드가 사실 햄버거 하나 팔아서 남는 이익은 생각보다 되게 적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2달러짜리 햄버거 하나 팔면 뭐 18센트 뭐 이 정도 남는다는 식으로요. 네,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그 질문 있잖아요. 감자튀김이랑 콜라도 같이 하시겠어요? 네. 세트 메뉴 권하는 거요? 네, 바로 그거죠. 그 질문 하나로 고객 한 명당 평균 1달러 32센트 이 정도 추가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첫 상품 판매만으로는 어쩌면 광고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잘 짜인 퍼널, 특히 이런 상향 판매, 업셀이라고 하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수익성을 딱 확보하고 그걸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어떤 동력을 얻는다. 이런 통찰인 거죠. 그 저자가 직접 겪었던 경험담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감자총인가요? 그거 만드는 DVD 팔 때 이야기요? 네, 맞아요. 처음엔 잘 팔렸는데 네. 근데 광고비가 계속 오르니까 나중에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믿지는 장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친구가 그 맥도날드 비유를 해주면서 조언을 했고 그 구매 직후에 단 한 번만 드리는 특별 제한, 그 OTO, 원타임 오퍼라고 하던데 그런 상향 판매를 딱 추가했더니 네. 그제야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웹사이트 하나 그냥 덜렁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고객이 구매한 다음엔 뭘 할지 그 다음 행동까지 다 고려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딱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퍼널 전략의 어떤 기반에는요. 가치 사다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밸류 레더요. 가치 사다리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건 뭐냐면요. 고객한테 처음부터 비싼 걸 파는 게 아니고요. 낮은 단계의 가치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더 높은 가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단계별로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이랑 관계도 쌓고 수익도 키워나가는 그런 모델이죠. 단계별로요? 네, 예를 들면 치과 같은 경우에요. 보통 무료 검진 같은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미끼 상품이죠.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스케일링 권하고 또 미백이나 교정같이 더 높은 가치의 서비스를 순서대로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치 사다리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물건 하나하나를 파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 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그 여정 자체를 설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저자가 보험 없이 처음 치과 갔던 경험 얘기하는 것도 딱 그거였군요.
충치 치료 하나 받으러 갔는데 어쩌다 보니 미백 상담도 받고 뭐 장기적인 구강 관리 계획까지 뜯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같이 사다리였네요. 바로 그거죠. 책에서 우리는 누구가 어떤 것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도록 돕는다는 가치 사다리 강령 VLMS 이걸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그 VLMS, 이게 뭐냐면요. 내가 진짜로 돕고 싶은 이상적인 고객, 꿈의 고객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요. 그리고 그 고객에게 우리가 어떤 궁극적인 변화나 결과를 줄 수 있는지 이걸 정의하는 과정이에요. 누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네, 맞아요. 이게 명확해야만 그 고객을 위한 최적의 여정, 즉 가치 사다리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 척추지압사 울너 박사 사례가 또 좋은 예시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지압 서비스 하나만 제공했대요. 그랬더니 성장의 한계가 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료 마사지를 미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진료,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같은 고가 상품까지 이렇게 가치 사다리를 쭉 채워나갔더니 사업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다양한 제안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고객의 최종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여러 단계의 제안들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가치 사다리를 잘 만들었다고 쳐도요. 고객이 그 사다리를 실제로 한 칸 한 칸 오르게 하려면 뭔가 강력한 설득,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후크, 스토리, 제안, 후크, 스토리, 오퍼 이 세 가지 프레임워크가 등장하는 거죠. 후크, 스토리, 제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고객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이에요. 후크는 말 그대로 고객의 시선을 확 낚아채는 미끼 같은 거고요. 스토리는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고 우리 제안의 가치를 전달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안은 고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 요청, 오퍼인 거죠. 이 세 가지가 정말 잘 결합됐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저자가 강연장에서 했던 그 아이폰 실험 있잖아요. 그게 아주 극적인 예시죠. 아, 네. 기억나요. 그냥 평범한 아이폰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냥 중고 아이폰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자신의 연락처나 뭐 성공 비결 같은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스토리를 막 풀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 아이폰을 사면 얻게 될 가치를 부풀리니까 원래 가격은 뭐 한 600달러? 그 정도였는데 청중 중에서 무려 75만 달러에 사겠다는 사람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와, 75만 달러요? 아이폰 하나를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제품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통해서 고객이 느끼는 인지 가치를 극적으로 높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나 보너스를 묶어서 제한 스택, 어퍼 스택이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도저히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제한 스택. 그러니까 여러 개를 묶어서 준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냥 아이폰 사세요가 아니라 이 아이폰 안에는 제 연락처, 성공 비결 강의 영상, 특별 컨설팅권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단순히 기능이나 구성품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그 제안의 가치를 어떻게 증폭시키느냐 하는 점이에요. 저자는 심지어 제안의 가치가 실제 가격의 한 10배는 되어 보이게 만들려고 조언하거든요. 10배요. 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제품을 팔고 싶으면 고객이 느끼기에 한 10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야 쉽게 팔린다는 거예요. 와, 상당히 공격적인데요. 근데 이런 전략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에는 고객과의 어떤 관계 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결국 회사 로고보다는 사람한테 끌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정말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자가 또 강조하는 게 바로 매력적인 캐릭터, 어트랙티브 캐릭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매력적인 캐릭터요? 네,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당신 자신이나 아니면 당신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어떤 페르소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고객과의 유대감을 만들고 신뢰를 쌓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딱딱한 회사나 로고가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랑 연결되고 싶어 하니까요. 그 저자가 어릴 때 봤다는 심야 광고 속 인물 돈나프레의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나 스토리에 완전히 빠져서 결국 그 사람이 밟던 시스템을 사게 되었다는 그 경험담이요? 그렇죠. 그만큼 매력적인 캐릭터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었던 건 꼭 완벽한 모습만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약간의 결점, 플로어 같은 걸 보여줄 때 사람들이 더 공감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슈퍼맨한테 약점인 크립토나이트가 있듯이 완벽해 보이는 캐릭터에게도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나 흠결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아,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완벽함보다는 진정성 그리고 공감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 캐릭터만의 배경 스토리,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을 쉽게 이해시키는 어떤 비유나 이야기들, 또 방금 말씀하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성격적인 흠결, 때로는 자신의 신념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어떤 극단성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요. 극단성이요? 네,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더 강력한 팬덤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요소들을 잘 조합해서 당신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통해 고객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링하는 것의 중요성도 언급되던데요. 이건 그냥 따라하라는 건가요? 아, 그 모델링은 단순히 백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성공한 사람들의 전략이나 구조, 가격 책정 방식 같은 것들을 면밀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 원리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하, 원리를 배우라는 거군요. 네, 저자 자신도 아만드 모린이라는 소프트웨어 판매자의 퍼널 구조는 참고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즉 스토리나 제안은 완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채워서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인 거죠. 성공 사례에서 뼈대는 배우되 살은 자신의 것으로 채우는 것.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배운 이런 원리들을 바탕으로요. 실제로 퍼널을 좀 체계적으로 설계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론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마침 저자가 아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요. 7단계 퍼널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고객 여정을 7단계로 나눠서 관리하는 거죠. 오, 7단계요. 어떤 단계들인가요? 네, 첫 번째 1단계는 방문자 온도 측정입니다. 우리 웹사이트나 페이지에 온 사람이 우리를 전혀 모르는 차가운 고객인지, 어느 정도 들어본 따뜻한 고객인지, 아니면 이미 우리 팬인 뜨거운 고객인지,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시작이에요. 온도.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고객의 상태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야 하니까요. 그래서 2단계는 사전 프레임 브릿지 설정이에요. 각 온도에 맞는 메시지와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차가운 고객에게 익단이 제품을 팔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보다는 먼저 그 고객이 가진 문제를 인식시켜주고 우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어떤 다리 역할, 브릿지 페이지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일단 관계를 좀 데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3단계는 가입자 출연하기. 이때는 뭔가 가치 있는 정보, 무료 가이드나 체크리스트 같은 리드 마그넷을 주고 그 대가로 이메일 주소 같은 연락처를 얻는 거죠. 잠재 고객 리스트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메일 받는 거요? 4단계는 이제 구매자 출연액이에요. 아주 저렴한 상품, 트립와이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로 첫 구매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걸 사는 사람들은 진짜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일단 한번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작은 구매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5단계는 적복적인 구매자 출연액이. 이 첫 구매자들에게 관련 있는 다른 상품을 추가로 제안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상향 판매나 교차 판매 같은 거요. 고객 한 명당 가치를 높이는 단계죠. 네. 6단계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이제 확보된 고객들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후속 퍼널을 통해서 꾸준히 소통하고 관계를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치 사다리의 다음 단계로 안내하는 거죠. 이메일 마케팅 같은 게 주로 활용됩니다. 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군요. 마지막 7단계는 판매 환경 바꾸기입니다. 특히 좀 가격대가 높은 고가 상품 같은 경우는요.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에서 바로 팔기보다는 전화통화나 1:1 미팅, 웨비나 같은 다른 환경에서 판매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아, 단계별로 고객의 심리나 상황에 맞춰서 접근 방식을 다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거군요.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온도에 따라서 메시지를 다르게 전달해야 한다는 유진 슈워츠의 통찰. 이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식 수준에 맞춰서 소통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6단계에서 잠깐 언급됐지만 고객 정보를 얻고 첫 판매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어요. 그 후속 퍼널, 팔로업 퍼널즈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후속 퍼널이요? 네.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뭔가 유용한 가치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며칠간 스토리를 쭉 이어서 보내는 연속극 시퀀스 방식도 소개하고요. 연속극 시퀀스요? 재밌네요. 네. 아니면 데일리 사인필드 이메일이라고 해서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쓰면서 그 안에 슬쩍 제안을 녹여내는 방식도 있고요. 어떤 방식이든 핵심은 꾸준히 소통하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노력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감으로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철저하게 수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요. 수학이요. 네. 핵심 지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CPA하고 ACV. CPA, ACV, 약자인가요? 네. CPA는 Cost per Acquisition. 그러니까 고객 한 명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이고요. ACV는 Average Customer Value 또는 Average Cart Value. 즉, 고객 한 명이 우리 퍼널 안에서 평균적으로 쓰는 돈, 평균 구매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고객 획득 비용이랑 평균 고객 가치. 네, 맞습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ACV가 CPA보다 높으면, 즉, 고객 한 명에게서 버는 돈이 고객 한 명 얻는 데 쓴 돈보다 많으면 그 퍼널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광고비를 더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땐 광고비를 늘려서 더 많은 고객을 데려오면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반대로 만약 ACV가 CPA보다 낮다면 그건 퍼널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니까 즉시 퍼널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지표가 되는 거죠. 와, 굉장히 명쾌하네요. 감이 아니라 숫자로 딱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이 책에서는 리드 생성 퍼널, 언박싱 퍼널, 웨비나 퍼널 같이 되게 다양한 종류의 퍼널들도 소개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퍼널 설계 방법들이랑 예시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스퀴즈 페이지 퍼널, 서베이 퍼널, 책 퍼널, 도전 퍼널 등등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개별적인 퍼널 종류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퍼널 포개기입니다. 퍼널 포개기요? 쌓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퍼널들을 그냥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쭉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첫 단계에서는 리드 퍼널을 써서 잠재 고객 정보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엔 바로 비싼 걸 파는 게 아니라 저렴한 상품을 파는 언박싱 퍼널 같은 걸로 첫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아, 단계적으로.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웨비나 퍼널 같은 걸 통해서 더 높은 가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고요. 이런 식으로 고객이 우리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 즉 가치 사다리를 쭉 오르도록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이게 바로 퍼널 포개기의 핵심이고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마케팅 설계자의 핵심 내용들을 쭉 짚어보니까요. 이 온라인에서의 성공이라는 게 단순히 트래픽 많이 보내고 전환율 숫자만 높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드네요. 네네. 고객이 우리를 만나서 구매하고 또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그 전체 여정을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결합된 과학이자 동시에 예술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그 호크, 스토리, 제안이라든지 매력적인 캐릭터 같은 부분들은 단순히 마케팅 기술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 인간의 마음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CPA와 ACV 같은 명확한 데이터,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전략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 과학적인 접근, 이것도 정말 인상적이고요. 결국 감성적인 연결과 또 냉철한 분석,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요. 한번 당신의 아이디어나 지금 하고 계신 비즈니스를
어떤 가치 사다리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의 고객들과는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진심을 나누고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때로는 정말 잘 만든 헤드라인 하나가 아니면 진심이 담긴 스토리 하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는요, 뭐 거창한 기술이나 많은 예산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당신만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발견하고 또 그걸 당신만의 퍼널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